있습니다. 과거처럼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끝나면 사건 관련 감찰권을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밝혀서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감찰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수사 방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여권에서 과잉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의 발을 묶는 행위가 나온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로 모아질까요?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될까요? 힘이 실린 윤석열 검찰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언제가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을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라도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칠까 역시 관심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검찰은 머리를 맞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 투자처 WFM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보면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장관도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국의 운명도 물증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뒤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제 새벽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자를 공모했거나 미리 알았는지 여부가 조국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 같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고영곤 부장검사, 과거에는 특수 2부라 불렸지만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반부패 수사 2부. 정경심 씨가 지난해 초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차명으로 이 회사 주식 6억 원어치를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여기로 빠져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 동아, 문화, 중앙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렇게 5천만 원 정도가 정경심의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5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부인에게 들어갔는데, 자금 흐름에서 드러났는데 이 돈을 알고서 줬을까요? 사전에 알고 있을까요? 이게 초점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물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경심의 공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운명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조범동, 조국의 오촌 조카, 그리고 정경심 교수 함께 공모해서 이런 비리 의혹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한 시점을 전후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거를 인멸한 정황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조범동 씨가 정경심 씨로부터 일명 조국 펀드의 투자 제안을 받은 시점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 2017년 5월쯤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을 전후로 해서 증거인멸을 위한 대책회의를 거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코너에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정경심 씨의 신변을 확보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구속된 20일 정도 내에 조국은 소환될 거라고 예측했지만 이제 점점 더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내주 초로 보는 언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내주 초 곧바로
소환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에 힘이 실렸다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은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정경심 씨가 구속됐는데 또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뭐 감찰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 수사가 끝난 뒤의 일입니다. 물론 일선의 수사 검사들은 압력을 느낄 겁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 보였다가 조국 수사 잘 끝내놓고 징계받으면 어떠나. 그렇지만 국민들이 있습니다. 쫄지 말고 열심히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일단 구속됐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정경심 씨를 계속해서 몇 차례 더 조사할 겁니다. 어제는 첫날인데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계속 여러 차례 정경심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 뒤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은 조국, 정경심 부부를 공범관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정경심 씨는 입시 비리, 사모펀드 등 비리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동시에 조국 전 장관으로 가기 위한 길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임에도 무자본 인수 합병 세력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고 불법에 가담해 불법적 이익을 도모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조국 전 장관도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됐을 여지가 큽니다. 이렇게 큰 돈이, 가족 돈이 사모펀드에 투자되고 주가 투자되는데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몰랐다. 나는 가정일은 잘 모른다. 이걸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법원에서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겠죠. 다만 상대가 워낙 거물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인맥, 여기에는 조국 전 장관이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허위 스펙을 쌓고, 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는 조국 전 장관이 허위 스펙을 쌓는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이미 방배동 조국 전 장관의 자택에서 미완성본 인턴 증명서가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이 아내의 차명 투자를 과연 몰랐을까요? 몰랐다 하더라도 아내가 이렇게 차명 투자를 했다면 조국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소지가 큽니다. 자, 내주 초입니다. 빠르면 내주 초 검찰은 조국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확보된 물증 또는 소환조사에서 나온 진술 등을 바탕으로 어쩌면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문제는 박지원 의원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부를 한꺼번에 구속시키지는 않는다. 뭐 이런 법원의 관행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예외는 있습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중범죄 혐의자일 경우는 둘 다 각각 구속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내주초 소환되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로 만든 그 룰에 따라서 비공개 소환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역시 정경심 씨처럼 법원에는 공개적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로부터도 해임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동양대가 지금 상당히 권력에 위축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동양대는 직위 해제를 넘어서 해임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평소 태도가 호감 가는 것이 아니어서 교내 구성원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지금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들이 붙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은 공문서 위조 혐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건가만 남았습니다. 힘이 실린 윤석열 검찰은 내주 초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고 진술 여부에 따라서 또는 수사 여부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치는 날이 오지도 않을까. 아마도 여러 차례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